네,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제가 오늘 이 주제하고 직접 관련 있는 얘기가 아니면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검찰 수사 얘기를 하면은요, 자연스럽게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수사, 지금 돈봉투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검찰이 그동안 많이 우려먹었습니까? 그리고 국민의힘 정말 많이 우려먹었죠. 무엇보다도 이 돈봉투 사건, 돈 받은 사람은 딴 놈인데 책임을 자꾸 이재명 보고 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. 서른 의원이었어요. 근데 지금 서른 의원 이름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정근 노트에 보면은 서른 의원이 뭘 좀 했대. 자, 뿐만 아닙니다. 뭐 김영배 의원도 등장을 하고요. 보니까 뭐 김한규도 등장한다는 얘기가 들리대. 자, 이런 얘기를 지금 확인해 보면요. 그동안 이재명을 향해서 이 칼을 들이밀었던 김종민도 나온다 카더라. 예. 자, 이런 의원들이 사실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이번에 검찰의 덫에 걸린 거죠. 자신들은 영원히 안 걸릴 줄 알았던 모양이죠. 근데 검찰이 언제 그런 거 가리는 거 봤나요? 예. 검찰은요, 자기들 편을 들어주는 사람인 경우에도 이렇게 한 번씩 뭐 하나 덫을 놓아서 겁니다. 왜? 그래야지 계속해서 자기 편에 붙잡아 줄 수 있거든. 한마디로 이런 게 뭐다? 협박 요인이 되는 거예요. 야, 서른, 너 이런 거 있더라? 그게 사실이 아닐지언정. 이게 뭐다? 협박용이지. 야, 김종민, 너 이런 것도 있네? 야, 한규야, 영배야.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이면, 아니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은 동지들을 함께 동지들과 언제든 같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비가 내릴 때 함께 맞아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. 그런 동지의식을 가져야지. 그리고 그 동지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비판을 해야지. 그래야지 욕을 안 먹는 거예요. 그런데 뭐 김한규도 마찬가지, 설훈도 마찬가지, 김종민도 마찬가지, 조응청도 마찬가지. 비판을 하면서 자꾸 이재명 보고 물러나라고 한 거 아니야. 당대표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, 며칠, 9월 달부터, 작년 9월 달부터 얼마나 물러나라 했어요. 그러니 사람들이 이거 해도 너무하네.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사람들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들이 욕먹은 거잖아. 근데 개딸들한테 성명서를 발표하자고? 아이고. 김한규 의원 요즘 얘기가 좀 많이 나옵디다. 보니까 김한규 의원이 보니까 입법 로비는 김한규 의원한테 있었던 것 같네요. 그죠? 자, 김한규 의원은 나 코인 없어. 코인 없다라는 그 한마디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양인데, 그러면 김남국은 만난 적도 없어. 근데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? 왜 김남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?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. 김남국한테 무슨 일 생기면요, 김한규가 됐든 조응천이 됐든 진짜 니들 나한테 한 주먹씩 한 대씩 얻어 터질 줄 알라고. 패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. 여러분, 조응천 의원요, 진짜 니 그러면 안 된대. 남국이가 니 얼마나 쉴드 많이 쳐주는 줄 아나? 니 그러면 안 된다 진짜, 인가이. 내가 조응천 니 욕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쉴드 쳐준 게 누군 줄 아나? 김남국이었다 이 새끼야.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, 남국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니는 나한테 죽는 줄 알아라 진짜. 개새끼. 열받네. 진짜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. 내가 조응천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진짜로 김남국 의원이 얼마나 쉴드를 열심히 쳐주고 다녔는데, 김남국 의원이 많이
그 출연했던 언론 그 유튜브들이 있죠. 그 유튜브들마다 전부 다 못 얘기했는데 제일 욕 많이 하는 툭 하면은 조응천 욕했다고. 근데 그 김남국 의원 앞에서 조응천 욕하는 사람들 다 일일이 붙잡아가지고 아, 형 그게 아니에요. 이렇게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쉴드를 많이 쳐줬는데. 근데 야 조응천 이거라면 안 된다 진짜. 아우 씨. 참. 예, 우금치님, 김남국 TV 채널에서 깽판 치고 있는 중이라고요? 누가 깽판 치고 있나요? 어우, 참. 자, 오밤중의 뉴스. 자, 세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. 제가 이 핏대를 올린 이유는요, 이제부터 할 얘기는 조금, 우리 좀 기분 좋게 들어도 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.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21%가 나왔답니다. 예. 그런데 야, 놀랍게도 꼴찌가 아니라네요. 야, 저는 윤석열이 꼴찌인 줄 알았어. 근데 윤석열이 꼴찌는 또 아니래. 자, 미국의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은 21%. 야, 그럼 윤석열보다 못한 놈들은 누구 도대체? 그죠? 자,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 이름이 쫙 있어요. 자, 보겠습니다. 지지율, 우와, 이렇게 나왔네. 자, 1등부터 22등까지 일렬로 쫙 배열이 돼 있네요. 꼴등은 지지율이 19%, 꼴등에서 두 번째는 21% 지지율이 나왔어요. 꼴등은요, 부정평가는 75%까지 나왔고요. 꼴찌에서 2등은 72%가 나왔습니다. 도대체 얘들은 누굴까? 예, 꼴찌는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고요. 꼴찌에서 2등은 윤석열입니다. 21% 참 낮은 지지율이잖아요. 근데 체코 총리는 이보다 더 낮네. 19%. 야, 참 윤석열 지지율하고 비슷하다. 그죠? 어금버금이다. 그죠? 자, 그래서 윤석열이 야, 아슬아슬하게 꼴찌를 면했습니다. 기시다는 어디 갔노? 여기 있네. 후미코 기시다. 지지율이 현재 34%입니다. 와, 원래 윤석열과 어금버금하는 꼴찌 메이트였는데 많이 올라갔네요. 도대체 그럼 기시다는 몇 등이야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등. 야, 중간치는 같네. 윤석열하고 비슷한 지지율을 나오더니 야, 훅 올라갔네요. 야, 34%, 무려 12%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. 누구 덕? 성렬이 덕. 자, 이 기시다는요, 윤석열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윤석열이 과거사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지지율이 확 뛰었어요. 기시다 그거 아니었으면 벌써 뒤집어졌어. 에이구. 참, 그러니까 윤석열은 참 멍청한 거지. 이 지지율은 바닥에 깔아먹고 남의 지지율을 올려주고 있네. 아이고. 자, 자세히 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다시피 체코 총리, 그 다음에 윤석열 19%, 21%, 75%, 72%. 체코 총리 덕분에 꼴찌를 면했습니다. 자, 이 모닝 컨설트의 이 그래픽이 좀 달라졌어요. 이게 좀 색깔이라든지 배열이라든지 많이 좀 달라졌는데 아마 그 최근에 이 모닝 컨설트 여기에 이게 많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좀 봤나 봐요. 특히 한국에서 모닝 컨설트가 이름을 좀 떨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하고요. 그다음에 유럽, 일본 이런 데서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를 꽤 주시를 했다고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접속률이 확 늘었대요.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답니다. 예. 그래서 새로 꽃단장을 했더라고요. 제가 들어가 보니까. 예. 사이트 꽃단장을 한 모닝 컨설트. 예. 그래서 보니까 많이 좀 그래요. 자, 그런데 문제는
제가 한 3주 정도 이 모닝 컨설트의 이 지지율 조사 결과를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기간 동안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어떻게 됐을까? 예. 궁금하시죠? 자, 윤석열 지지율이 지난 3주 동안 이랬답니다. 예. 지난 3주 동안,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의 지지율을 살펴봤더니요. 이렇게 나옵니다. 이 부분이죠. 예. 지난 5월 1일자의 지지율은 21%, 5월 2일, 5월 3일 지지율이 다 21%였습니다. 5월달 들어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때는 지난 5월 14일로 25%까지 올라갔고요.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요. 지난 5월 21일, 바로 엊그제입니다. 아마 후쿠시마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지지율이 19%로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꾸준히 5월달 내내 21%를 유지를 했고 좀 잘 나오는 날은 25% 나왔는데 못 나오는 날은 19%까지 떨어졌다. 미국의 모닝 컨설트는요. 매일매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매일매일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잡혀요. 그런데 지지율이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일매일 확인이 된대요. 자, 그러면 4월 달은 어땠느냐고요? 네, 4월 달 확인해 봤습니다. 4월 달 지지율 재밌더만요. 네, 윤석열의 지난 4월 달 지지율. 4월 23일 날 지지율은요. 예, 역대급이었습니다. 18%. 자, 우리가 그렇게 입 모아서 얘기하는 18%가 4월 23일 날 기록이 됐더군요. 아, 이대로 쭉 가지 좀. 아, 진짜. 자, 그죠? 아, 좀 아쉽다. 그죠? 자,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한편으로 조금, 이거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 계시죠? 그래서 제가, 그 모닝 컨설트 화면을 직접 따와 봤습니다. 자, 이렇습니다. 보이십니까? 자, 요렇게 돼 있어요. 여기가 보시면은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쭉 작년 3월이죠. 작년에 3월 그리고 이제 4월로 3월이네. 이게 3월이죠. 3월 보면은 20% 19% 막 이렇게 쭉 있죠. 그러다가 4월에 들어서면서 역시 19% 떨어졌을 때도 있고 많이 올라갈 때는 22%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질 때는 19% 떨어졌다가 자 18% 떨어진 적도 있었네요. 4월 22일 18%로 떨어졌고요. 4월 27일에도 18%로 떨어졌었네요. 4월 14일 요때도 이렇습니다. 이날도 이렇게 지지율이 3월 31일 달도 18%가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4월 14일 날 19%, 4월 23일은 18%. 자, 지지율이 이렇게 낮았습니다. 그리고 이때가 이제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가장 높았던 때인데 이때가 몇 퍼센트? 23%까지 올라왔을 때가 있고요. 24% 때도 있었는데 이게 안 보이네. 25% 때도 있긴 있었네요. 5월 언제야 이게? 5월 14일 날이 25%였네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20%, 19% 떨어졌고 21%까지 올라왔다. 자,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는요, 거의 매일 진행이 됩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, 표본이 2,000명 정도라고 합니다. 매일 조사를 하니까 하루에 한 7, 80명 정도는 꾸준히 조사를 한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은 이렇게 나왔더라라는 겁니다. 자, 윤석열 지지율 참 지금 어떤 데는 보니까 38%가 나왔다고 이렇게 보도하는 데도 있던데, 자, 그 보도를 보면서 참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죠. 윤석열 지지율을 좀 낮게 보는데도 보니까 한 34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
낮은 데는 34, 높은 데는 38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34나 38이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당황스러운 지지율 아닌가요?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데 이런 지지율이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? 좀 항상 그 지지율 평가를 볼 때마다 나라를 팔아먹는데 이렇게 나오나? 참, 더 황당한 건 뭐냐? 중소기업 그 대표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조사를 했는데 지지율이 77%가 나왔다고 엄청 좋아했더라고요. 야, 이것이 지지율이다라고 했다며. 자, 그 지지율 이재명 대표는 벌써 1년 전에 기록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? 그것이 지지율이었다, 인간아. 니 그때 몇 퍼센트 나왔는 줄 아나? 참. 이재명 대표가 한참 당대표 선거에 나가고 있을 때 윤석열 지지율 진짜 20%대였어요. 그 지지율을 뒤엎기 위해서 시작한 게 대장동 수사였던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검찰 정권의 이 행보를 보면은 어쩜 저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짓을 할까 싶은데 빤히 보이는 짓을 하는데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그 뻔히 보이는 짓에 속고 있다는 거. 야,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. 저런 짓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놀아난다는 것은 교육의 잘못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. 자, 뭐 윤석열 뭐 앞으로 뭐 어떤 짓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. 당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, 다음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풀 겁니다. 제가 말씀드렸죠.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기 위한 이 방출구 공사가 다음 달 초에 끝납니다. 점검 절차를 거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이르면 6월 중순, 늦으면 6월 하순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길게 남으면 한 달, 짧게 남으면 한 보름 정도 뒤가 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될 겁니다. 윤석열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. 그래도 윤석열 지지율이 30%대를 유지하면은요. 아, 이건 구제불능이지 뭐. 자,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바람꽃님,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. 경정권이라고 하셨고요. 거창순이님, 아, 진짜 이해가 안 가. 예. 예, 배동호님, 나팔찍들이 30%라고 볼 때는 숨어있는 지지자들이 아직 있는 듯 합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예, 참. 자, 어스님, 검새들 믿는 사람이 있나요? 있더라고요. 예, 한 30%는 되는 모양이에요. 자, 베리님, MBC 뉴스 얘기를 전해주셨네요. 후쿠시마 오염수 설비 공사 막바지 7월 이후 방류할 듯. 예, 7월 이후 방류도 가능한데 저는 좀 앞당겨서 봅니다. 빠르면은 6월이긴 한데 이 후쿠시마 이 방류구 공사가 6월 초에 끝나요. 6월 초 끝나니까 사실 점검 절차라는 것도 그래요. 점검이 뭐겠습니까? 시험 삼아 흘려본다는 거죠. 그렇게 본다면 양이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찔끔이라도 흘려내보는 거는 6월 초가 될 수도 있어요. 시험 삼아 내밀어 보는 거.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할 때 7월에 방출한다는 거지. 사실 일본은 지금 사실 뭐 준비는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. 일본이요, 왜 하필 방류구 완공 공사를 6월까지 끌었느냐. 예, 5월 달에, 이번 달에 뭐 있었어요? G7이 있었죠. 이 G7에서는 이 방류구 부분을 대신대로 안 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G7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류를 해야지 문제가 덜 할 거라고 본 겁니다. 타이밍 딱 맞춘 거예요.
그러니까 지금 방류구 공사가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. 이미 끝나고 이제 눈치만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르면 6월 중순, 늦으면 6월 하순, 뭐 더 늦으면 7월까지 가겠지만, 아이 뭐 일어나, 뭐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다 됐죠 이제. 그때 되면 윤석열 지지율 볼만 하겠네요. 진짜 그때도 윤석열을 지지한다?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. 나팔찍이지. 그럴 때는요,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그 사람들하고는요, 그냥 아예 상종을 말아야 돼요. 그럴 땐 진짜. 예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거는 그 사람들은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외놈들을 지지하는 거예요. 인간들을 뭐. 자, 핵시슨 오염수 심각한 수준이라던데, 예, 맞습니다. 제가 이게 핵시슨 물이라고 했잖아요. 그죠? 오염수가 아니고요. 정확하게 말하면 핵시슨 물입니다. 핵시슨 물. 예. 뭐 핵시슨 물, 뭐 그거는 뭐 핵시슨 물을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처리를 안 했는지 뭐 상관없죠. 어쨌거나 핵시슨 물인 건 맞잖아. 그죠? 자, 오밤중의 뉴스. 자,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저는요,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이죠. 예, 부처님이 제발 이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누구 좀 가실 때, 뭐 오셨다가 가실 때 누구 좀 데리고 가주이소. 제발 좀. 부처님 빕니다. 오마자미레 사바.